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설 칼럼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 나오게끔 진행도 했었는데요. 한동안은 좀 못했었죠. 네, 뭐 효과의 장단점을 따져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내용이 좀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손으로 손필기 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짬을 내서 이렇게 더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그렇지만 그동안 84번을 쌓아왔잖아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있다. 그 길은 결코 이제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믿으시고요. 자기 효능감 글을 읽으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이제는 잘 몰랐던 단어라든가 문장의 의미가 조금 다가오고 그러면서 더 나아갈 만한 자양분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보시면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 원장님이 쓴 글인데요. 한국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언제 일어났죠?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맺고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요. 전쟁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즉 정전이 이제 종전 선언으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협정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글에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연구자시니까 미국과 소련이 있었고 두 강대국들 사이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연합국 편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이 전쟁 세력들이 이제 내려가고 몰락하고 승리한 쪽 연합군 측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새로운 주도권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중에서도 미국과 소련이 자유세계, 서방세계, 공산주의 세계, 공산세계를 대표하는 두 양대 세력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또 우리 남한은 미국 밑에, 소련은 북한으로, 또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도 이렇게 돼서 거의 대리전 양상을 펼쳐던 게 한국전쟁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전쟁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의 희망적인 사고는 낙관적인 사고. 괜찮을 거야. 설마 전쟁 나겠어? 설마 미국이 뭐 빨리 들어오겠어? 설마 소련이 설마 사람 잡았다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떠한 일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책 펼칠 때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지나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한 희망적 사고가 반영된 결정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최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끔찍한 결과를 맺었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나치게 희망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끝까지 여러 정보를 데이터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안 그러면 끔찍한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군인들도 죽고 민간인도 많이 죽고 더더군다나 나라가 부동강 났잖아요.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아픔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어려운 이유는 1950년 전쟁 때부터 그 이후에 국제 질서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워요. 선생님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는 부분은 최대한 설명할 테니까 모르는 부분은 쌤도 패스할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또 찾아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어디까지나
선생님 배경 지식과 사고력, 독해력으로 이 지문의 내용이 이 정도 뽑아냈고 읽어가면서 좀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휘는 그때그때 가면서 선생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좀 지웠다가 다시 할게요. 네, 좀 쉬었습니까? 네, 바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공부 좀 길고 내용이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입니다. 이건 할게요. 소련이 붕괴된 후, 자, 이건 지울게요. 닫을게요. 파일을. 붕괴된 후, 소련은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이전에는 소련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던 소련은 그 공산주의 세계의 대빵이었다. 붕괴됐어요.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어. 공산주의가 이제 끝났어.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로 바뀌었죠. 러시아도. 붕괴된 후 과거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한국전쟁의 발발, 시작과 관련된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1950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소련이 붕괴된 거는 1990년이니까요. 이 자료, 비공개 자료, 비밀 자료들은 40년 동안 묶어뒀던 거지. 왜냐면 너무 민감한 자료들이 많았을 테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제가 되면서 한국전쟁이 왜 시작됐고 한국전쟁이 시작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비로소.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의문이 있다. 메가더 사령부, 우리 연합군 사령관이었죠? 인천 상륙작전 했던 그분. 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전력을, 전쟁 시행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까? 이런 판단을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탈린은 이제 소련의 대통령, 국가 원수였고, 김일성은 알다시피 북한의 지도자였죠? 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이 설마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미국은 굉장히 빨리 참전했지. 다행히 우리나라 그래서 전쟁에서 빨리 이겨낼 수 있었지. 스탈린이 남침 직후, 남침이라는 말은 북에서 밀고 내려온 거야. 한국전쟁은 북한에서 내려온 거 맞지? 유엔의 소련군 대표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쌤도 이거는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해요.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들이라는 거야. 이것들은 다. 이것이 바로 희망적인 사고로 잘못된 결정들. 이거는 이제 한자로 바꾸면 오판,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거야. 또 메가더 장군은 왜 중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며 참전하더라도 중국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1951년에 중공을 내려와가지고 1,4,5,5 됐잖아. 엄청 밀렸잖아.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반격했다가 거의 양가 잤다가 중국이 쳐들어오면서 쫙 밀려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휴전협정하느라고 중간에서 엄청 났었거든. 전쟁의 시기는 그래. 소규모에 그칠 것이다 라고 예측했을까? 왜 정전협상 과정을 2년이나 끌어했을까? 전쟁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양쪽의 힘의 차이가 있으면 점령하거나 아니면 비등비등하면 괜히 서로 죽을 필요 없잖아. 이쯤에서 그만두자 라고. 전쟁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요. 현대전일수록 전쟁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니까 50년에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되고 실제로 전선 왔다 갔다 한 거는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끝난 거거든. 나머지 2년 동안은 그냥 협상하면서 이제 고지전하면서 이제 에쿠도 젊은이들만 죽었다는 거야. 그런 것들. 이런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라는 거야.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음 단어 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중심엔 지도자들의 오산과 오판, 잘못된 계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야. 메가더 사령부는 중국 혁명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이 1949년 말 북한으로 귀국하면서 북한의 전투력이 올라갔다는 점을 간과했다. 어휘 놓쳤다. 지나치게 대충 봤다. 간과하라는 말은 대충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 점을 놓쳤어.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근거들 중에서 결정적인 근거를 놓친 거야. 그래서 이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지. 그 다음에 스탈린과 김일성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잖아? 되기 전에 미국이 적절하게 개입했다면
미국이 한국도 개입했을 거야 라고 이제 예상했을 텐데 중국도 미국이 포기했는데 중국도 미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조그마한 한국 조그마한 땅덩어리 뭐 공산화된다고 뭐 미국 쳐다나 보겠어? 아유 그냥 뭐 조그마한 중국도 이따만 땅덩어리도 미국이 포기했는데 요만한 땅덩어리야 우리 한반도 뭐 들어온다고 뭐 오겠어 설마? 이렇게 했던 거지. 설마 오겠어? 했는데 한국이 전략적 우선이 좀 떨어져. 한국은 조그마한 지역이니까 미국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미국은 발발하자마자 즉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파견했다니까. 즉시 개입했어. 이거는 스탈린, 소련과 북한 지도부의 오판인 거지. 중국 혁명과 소련 핵개발이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중국도 자유주의, 미국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마오쩌둥 공산주의가 됐지. 소련도 막 이제 핵무기 막 만들지. 원래는 미국만 핵무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셌었는데 소련도 핵무기 개발하니까 좀 위협됐단 말이야.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니까 안 되겠다. 소련의 콧대를 꺾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전한 거야 즉시. 그래서 냉전 전략, 이 경제, 심리적 봉쇄 정책에서 막는 정책에서 적극적인 군사 개입 쳐들어가는 거야.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한국 전쟁 발발하자마자 잽싸게 들어간 거야. 이거를 이들은 몰랐지. 오판했던 거야. 그 다음 아이고 너무 올라갔다. 여기 이 문단. 자, 스탈린은 유엔 안보리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세계 주요한 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또 어디더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5개 나라. 미, 영, 프, 러 지금 소련이지? 다음에 중국. 이 5개 나라가 대빵나라. 안보리에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주도로 조직된 유엔군이 한반도에 파병된다면 미국을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잡아둘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 저기 이제 유럽에 있으면 소련이 경쟁하는 소련이 이제 유럽을 이제 자기 지휘하에 두려고 하는데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면 미군이 있으면 못 가잖아.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아시아 전쟁이 나니까 여기도 미군을 쭉 빼가면 여기 이제 미군이 없잖아. 그럼 소련 군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거부권을 여기서 거부권은 5개 나라 중에 단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소련은 나름대로 미국을 유럽에서 빼서 아시아 한국전쟁으로 가라. 참전해라. 그래서 유럽에서 소련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큰 반발 없이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화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측과 다른 결과를 빚어온 거야. 여기 재무장화라는 말은 뭐냐면 독일과 일본은 1950년대에 얘네들은 전범국이야. 패전국이고 패전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2차 세계대전 월드와 2를 유럽에서 독일이 일으켰고 아시아에 일본이 일으켰잖아. 진주만 침국장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 패전하면서 니네들은 앞으로 군대 갔지 마. 니네들 군대 필요 없어. 그냥 손발을 다 묶어버린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럽이 미군이 빠지면 소련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야 독일 다시 총 쥐어. 소련 막아. 이랬던 거야. 또 일본도 야 일본 우리 미국이 뭐 물자 되는 게 더 생산해. 중국이 지금 공산됐으니까 막을 아시아의 방파제가 돼. 좀 전쟁을 하지 말고 방어 무기는 해. 이렇게 패전국에서 다 빼앗겼는데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야. 소련으로서는 혹 때려다 훅 또 붙인 꼴이 된 거지. 그런 어떤 작용 반작용 그런 거지. 예측과 안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 볼까? 여기 그 다음 탈락. 메가더 사령부가 이제 연합군 대장지잖아. 쳐들어왔을 때 유엔군 사령관이 메가더잖아. 1949년 혁명에 성공한 중국이 혁명이란 말은 공산주의 혁명을 말하는 공산주의 혁명. 그 이듬해 이웃국가의 전쟁, 이웃국가? 한국 대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950년에 바로 전쟁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일이잖아. 그래서 예측했지. 설마 중국이 지금 나라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마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설마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또 참전하더라도 그냥 조금만, 치명치 아주 조그만 소규모 정도로만 올 거라고 했는데 또 이제 그랬고, 이것도 오판이고, 또 잘못 판단한 게 뭐냐면 45년, 49년 이때 중국 북부 지역과 만주의 추운 산악지대에서 전투 경험, 이때 전투 경험은 일본과의 싸움이라든가 혹은 잔당들, 중국도 원래는 우리 여러분 알고 있듯이 청나라 다음에 이제 그 신해혁명으로 좀 이제 민주화가 좀 됐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사회주의였고, 그 다음에 장제스가 이제 자본주의여가지고 서로 막 싸웠거든. 이것이 이제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 해서 국공내전이라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일제 쳐들어오니까 합작하고 서로 힘합쳐가지고 일제랑 싸우고 일제를 몰아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둘의 본격적인 싸움 2라운드가 시작됐어. 누가 이겼냐? 마오쩌둥이 이겼어. 공산주의 이긴 거야. 이런 전투 경험이 장난 아니었지. 중국 사람들이 작긴 하지만 인해 전술 있고 막 이제 전투 경험 장난 아니었단 말이지. 이것들을 과학적 평가해서 별거 되겠냐라고. 미군의 방어선은 무너졌고 내가 했댔지. 이게 1951년 1월에 이제 중국군이 참전한 거야. 중국군 참전해서 쫙 밀렸지.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한 작전으로 막 꽹과리 치고 막 식민전이라든가 뭐 인해 전술, 또 겨울에 이게 1월이 얼마나 추워 북한이. 미국 애들이 따뜻한 데 있던 애들이 얼마나 동상 걸리고 막 이제 보급도 안 되고 막 장난 아니었지. 그리고 막 밤에도 막 꽹과리고 피리 불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비몽사몽 돼가지고 막 굶어 죽고 막 공황 상태 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메가더는 잘렸어. 해임됐어. 그래가지고 이때 막 이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유명한 멋진 말 남기고 퇴장을 했지. 이렇게 오판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전협정은 이제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서로 밀리니까 야, 그만하자. 휴전하자는 거예요. 휴전. 그만두자는 그런 회의 과정에서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면 북한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며 상당한 양보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누가? 연합군이. 그리고 정전협정에 2년이 걸렸고, 그러니까 타격 입힌다는 얘기는 전투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 협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적당히 하자.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앞에서는 협정하고 뒤에서는 야, 쳐들어가. 북한 때려.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협정이 되겠냐고. 야, 오늘은 어디 쳐들어갔냐? 어디 뺏었냐? 그래? 내일은 좀 더 해야 되게끔. 야, 좀 이따 하자. 협상.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자면 북한에다가 폭격.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미군이 비행기로 팍 폭탄 떨어뜨리니까 나만 한 게 없다고 하더라.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되게 다 지하로 땅굴 파고 지하로 다 요새화 된 거야. 이 지하화의 요새 규모는 모르지. 아직 북한에 가보지 못했으니까 다들 그래. 그러니까 이 북한도 우리가 지하 시설을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지하에 도로가 있고 뭐 있고 하면 이게 에너지가 몇 배나 들잖아.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폭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경기 성장 잘 못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주요 인물들은 이미 대피했다. 그러니까 뭐요? 뻘짓한 거야, 뻘짓. 이게 대두된 게 한마디로 소용 없는 그런 짓이었던 거지. 협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오판이었던 거지.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들은 지금까지 오산과 오판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그 배후에는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이 제작되고 있었다. 이게 뭐냐? 상대방이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내가 수립한 전략에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냥 너무 대놓고 믿는 거지. 더 심각한 사실은 오산 오판에 의한 희망적 사고가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초래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내가 잘못 판단했네? 나쁜 문제가 왔네? 그러면 잽싸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밀고 나간 거야. 전략가들은 내가 잘못했을 리가 없어.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 거야 하고 그냥 밀고 나간다는 거야. 결과는 더 수렁에 빠지는 거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전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폭격이, 여기 폭격했다 그랬잖아? 폭격이 상당한 효과를 냈다고 오판했어. 이 전략을 69년에서 73년까지 닉슨 행정부, 이때 닉슨 대통령이 있었거든. 베트남, 이때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에서 진행을 다시 한 거야. 그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거지.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지. 베트남 전쟁은 또 할 말이 많은데, 그래. 북베트남뿐만 아니라 호찌민 루트가 있었던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대한 폭격을 강화했다. 더 때린 거야. 소용없는 짓을 한 거지. 왜?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미국은 어떤 성과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남베트남의 게릴라가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폭격은 크메르 루즈라는 나쁜 사람이 있어 강화하여 킬링필드,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국민들을 200만, 300만을 죽였다는 거 아니야? 300만 명을 그냥 죽였대. 와, 초래하는 원인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이거는 쌤이 조금 더 동남아시아 역사를 잘 몰라서 조금 더 알아보긴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우선 이거는 이 맥락은 뭐야? 국어적으로 읽으면 미국의 오판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더 초래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야.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다음 문장 볼게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래. 항상 이것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반론인 거지. 국어에서는 항상 이렇게 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야. 반드시 부정적인 건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적 사고를 갖고 미래를 전망할 때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 긍정적인 믿음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좋지. 문제는 이거지. 희망적 사고가 부정적과 잘못된 효과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지 바로. 뭐 볼 거 뭐 있어. 그게 바로 한국전쟁이 이러한 희망적 사고가 부정 효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지.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다 지었잖아.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잖아.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잊지 못했고, 아까 앞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을 얕봤어. 전쟁 전략이 상대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 미국의 폭격이 효과가 좋았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지. 그리고 이렇게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희망적 사고를 갖도록 했고, 궁극적으로 더 큰 비용, 재앙, 전쟁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했다. 이것도 불러일으켰다. 남베트남이 대한민국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닉슨 행정부의 생각은 남베트남 정부를 잘못 파악한 것이었고, 거기는 남베트남 정부의 몰락이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북베트남 있고 남베트남이 있었는데,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했어. 미국의 입장, 즉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 반대 자본주의 그랬거든. 근데 북베트남은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그런 거였어. 결국 미국이 도와주면 남한처럼 얘도 반땡해가지고 자신들의 입김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북베트남한테 전쟁에 졌어. 그래서 미국도 패전하면서 베트남은 공산주의가 됐어. 근데 지금도 공산주의지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야. 좀 바뀌었지. 그래서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야. 그렇지만 베트남 어디까지나 우리처럼 선거가 아니고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그랬지. 이것도 이제 그래서 남베트남 정부가 몰락해서 북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을 통일했어. 알았지? 오판의 결과였다라는 것. 이거 유사한 사례는 반공포로 석방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반공포로 석방. 그러니까 전쟁 중에 서로 포로를 잡은 거야. 봐봐. 전쟁이 있었잖아. 거제도라는 섬이 있어. 섬에서 북한군 포로를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사살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손으로 쏜다.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잖아. 항복한 북한군을 다 모아가지고 거제도라는 곳에서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어. 그럼 이 안에는 북한군의 포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원래 쌤이 알고 있기로 포로는 전쟁 끝나면 휴전협정 맺으면, 휴전협정이라 종전협정 맺으면 다시 원래 정상적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아. 그게 맞대. 또 북한군에 잡힌 남한군의 포로도 똑같이 1대1로 교환하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주고 오는 거야. 그런데 이승만 정부 여기서 북한군 포로 중에서 남한 출신들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북한이 싫은 북한 출신 사람도 있고, 이들을 다 묶어가지고 반공포로라고 한 거야. 반공포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포로들인 거지. 근데 그 북한 포로들이 반땡한 거야. 진짜 북한으로 갈 사람들, 아 싫어. 난 북한군을 잡혔지만 나는 싫어. 난 남한에 있을 거야. 자유주의가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땡된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거를 석방하면 안 돼. 북한으로 보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남한에 풀어버렸어. 난리가 난 거지. 자, 보자고. 지금까지 반공포로 석방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낸 쾌거로 알려져 있지만, 이거 좀 부연 설명 좀 많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가자. 근데 어쨌든 이것도 봐봐. 구호적으로 이건 뭐야? 잘못된 판단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맺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사례의 하나로.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 반대하자. 우리는 북진 통일을 주장했어. 이승만 정부는 당시에. 협정? 휴전? 필요 없어. 밀고 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 전쟁 계속 하자고 했어. 아이러니하지. 근데 미국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 이전인 54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지 않았고 유엔 군사는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공 석방했어. 이 대통령이 이승만이야. 지 맘대로 한 거야. 맘대로 일을 저질러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게? 지울게 여기.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뭐였냐면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을 수 있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미국은 반공포로 석방하는 거를 큰일 나라고 생각했거든.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이승만은 이거 가지고 이제 딜을 한번 해볼까? 내가 더 얻어내볼까? 이렇게 했던 거야. 실상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없었어. 오히려 미국이 아니면 무너졌을 대한민국이 미국의 정책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반항하고 있다. 조그만한 나라 중에. 조그만한 나라인데 반항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승만 제거 계획, 그래서 말하는 또라이 이승만을 없애려고 했던 거야. 그런 정도였대. 이러한 인식 속에서 가능했다. 단지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진.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과의 통일, 북한과의 전쟁 계속 한다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알았어. 그만해. 이랬던 거야.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장악하는 대신 한국 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합의 의사록이나 안전판을 만들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53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한미 합의 의사록이 체결된 54년에야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72년 주한미 대사였던 하비브라는 사람은 한미 간에 가장 갈등이 심했던 사건 3개를 예로 들면서 첫 번째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한미 간의 신뢰에 큰 분양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을 생각했는데 막상 한미 간의 신뢰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희망시 사고가 부른 재앙적인 결과.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도 작전 통제권이 우리나라 군에 있지 않아. 전시 작전 통제권은. 이게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군대를 마음대로 통솔 못한다는 게 좀 그렇지.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때문에. 이승만이 깝쳐가지고 이랬던 거야. 거칠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희망적 사고는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닉슨 독트린. 이거는 뭐냐면 69년에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대탕트, 평화. 베트남 전쟁 지고 나서 좀 이제 싸우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여기 이제 미국과 소련, 중국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었어. 근데 한국은 당시에 박정희 정부였거든. 박정희 정부에서는 북한이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 대빵 미국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좀 불안했던 거지. 미국이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 이것도 오판이지. 이것도 하나의 희망적 사고에는 오판인 거야. 닉슨 독트린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지내자는 거였으니까 당시 한국 정부나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있잖아. 상황에서 한국은 예외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경제력 차이가 있었고 군사력 차이도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이 없으면 전쟁에 질 거라는 생각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베트남 전쟁이 나니까 미군이 이제 주한미군을 빼가려고 하니까 박정희가 우리가 대신 갈 테니까 주한미군 냅둬라. 그렇게 간 거거든. 이런 상태에서 설마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어? 라고 안심하고 있었다가 당했다는 거지. 69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닉슨과 박정희가 만났을 때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 언론들은 한국에서 닉슨 독트린의 유일한 예외 지역이 될 것이라고 대특필했다. 크게 보도했다는 거야. 그래, 우리는 뭐 미군 철수 없겠지라고 있었다는 거지. 완전한 희망적 사고였어. 당시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처했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어. 미국의 어떤 절박한 사정.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달러화의 금태환을 포기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 이건 뭐냐면 달러의 가치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금, 골드를 보유하고 있느냐로 평가되는데 쌤이 이거를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거든. 근데 구조적으로 읽으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한 달러를 많이 찍어냈거든. 달러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막 올라가고. 근데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빨리 베트남 전쟁을 안 하고 그런 비용을 없애야 되는 거야. 전쟁이 아니라 그만 치르면 안 되는 거야. 또 이로 인해 64년부터 공을 베트남마저 포기해야 해서 전쟁 전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또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71년 주한미군 한국에 주둔한 미군 한국에 있는 미국 군인들이 철수했어. 71년에 닉슨 대통령은 75년까지 주한미군 지상군의 완전 철수를 계획하라고 지시했어. 그 결과 미군의 주한미 감축 정책은 물론 닉슨 행정부의 보호무 정책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미군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당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안보 공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희망적 사고는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나냐? 1991년 이때 이제 소련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남과 북이 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었어.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합의 92년 한반도에 있는 미군 핵무기의 완전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끌 것이다. 이제 핵무기 안 만들고 편하게 지낼 것이다. 했었는데 이것도 희망적 사고였지. 93년 북한이 NPT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했어. 그러면 이게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는 조약이 탈퇴했으니까 우리 핵 만들 거야 라고 했던 거지. 위기가 발생했어. 이런 예상을 바로 깨버렸지.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한 경제위기와 김일성의 사망. 김일성 1994년에 사망했어. 또 북한은 그때 이후로 이제 중국과 소련이 망했으니까 사회주의의 어떤 대빵나라도 더 지원도 못 받으니까 완전히 이제 고아신세가 돼가지고 그랬던 거지.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북한 붕괴를 예측했어. 북한이 아마 씨를 말릴 것이다.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이것도 오판인 거야. 이 예측도 오판인 거지. 유엔의 경제제재가 계속되면서 이게 핵무기 개발하고 그러니까 유엔이 막 경제제재 막 물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북한은 어려워졌지. 탈북자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발생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하진 않았어. 지금도 김정은 있잖아. 오히려 북한 붕괴의 희망적 사고가 계속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다른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제 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지. 쏜다,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 이것도 오판이라는 거야. 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들어섰잖아. 그러면서 미국의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거 없이 희망적 사고에 근거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요거 문장 중요하지. 별표 치시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안다는 거,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심사숙고해야 되고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는 거지. 안 된다. 그런데 희망적 사고에 그래가지고 괜찮겠지 뭐 안 된다는 거야.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에 처해 있는 현실의 객관적인 인식,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인식. 나를 벗어나서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뭘 잘하나 뭘 못하나 이런 것들. 다양한 전략과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 플랜 B,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계속 준비를 해야 되지. 항상 이렇게 되면 요거, 이렇게 되면 요거. 항상 그런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야 아무런 위기 상황에도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지.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근거 없는 희망적 사고가 초래한 비용을 또다시 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글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더 실감이 나죠? 지금 좀 더 부지런해져가지고 더 이렇게 현장 강의 실사로 촬영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자, 이 글의 핵심, 근거 없는 희망적 사고 안 된다. 최대한 많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신중 결정을 내리고 항상 플랜 B, 플랜 C 준비해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요.